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22대 총선 투표가 막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민주당은 총 300개의 의석 가운데 지역구 161석, 비례 10석을 얻어 171석을 얻었습니다. 국힘당과 국민의 미래는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 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확보했습니다. 범야권이 무려 192석입니다. 실로 기쁘고 반가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반가워야 하는데 마냥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아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바랬던 기대치에 다소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윤석열을 확실하게 심판하기 위해서는, 또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0석 이상이 필요했는데 9석이 부족해서 아쉬운 겁니다. 어제 출구조사에서 범야권이 200석이 훨씬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되면서 개헌도, 이채 양명주, 특검도 다 가능할 것 같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했던 부산 지역에서 17대 1이라는 성적으로 대참패를 했습니다. 보수가 막판에 결집을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외부의 요인인지는 몰라도 출구조사와 너무 다른 결과에 아마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여튼 이 국민들의 민심은 분명하게 윤석열에게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에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모든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전원 사의를 밝혔습니다. 일단은 민심을 받아들이는 척 하고는 있습니다. 또한 선거를 총괄지휘했던 한동훈 역시도 선거 결과에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의 워딩이 대박입니다. 한동훈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강서 재보궐선거 때 참패한 이후에 윤석열은 국민은 늘 옳다라고 말하더니 한동훈은 민심은 언제나 옳답니다. 어쩜 이렇게 워딩까지 똑같을까요? 사실상 윤석열은 이번 선거로 인해서 네임덕에 빠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신들은 이번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영국의 BBC는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윤석열은 외교정책 성과 외에 성과가 거의 없이 퇴임할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고, AP통신은 윤석열의 남은 임기 3년은 네임덕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으며, 뉴욕타임즈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에게 큰 시험대였다면서 지난 2년간 윤석열은 미국, 일본과 더 깊은 유대관계를 구축하면서 외교정책에서 성과를 냈지만 그의 기업 친화적인 국내적 의제는 그 자신의 실책과 야당이 통제하는 의회로 인해 교착 상태에 있었다. 이제 윤석열은 남은 임기 레임덕이 될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남은 3년 임기 동안 약한 입지에 있게 될 것이고 정치적 교착 상태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외신들이 윤석열에게 큰 타격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외신들은 일제히 윤석열에게 큰 타격이다, 사실상 네임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윤석열에게 큰 타격일까요? 그렇다면 기존의 국정기조 바꿀까요? 이재명 대표와는 영수회담 할까요? 사람이 한순간에 바뀔 리가 없겠죠. 고개 숙이면 사과하면 범죄가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윤석열이 그럴 리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이 국민의 명령을 부여받은 야권의 역할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재명 대표는 선대위 해단식에서 민주당 승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며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전력을 다해 받들겠다라는 그 입장과 함께 민생 고통은 덜고 국가이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오늘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여는데 우리 22대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여야가 민생 경제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 정치로 국민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라고 말했고, 이해찬 선대위원장은 야권이 이렇게 많은 의석 얻은 것은 이번이 처음 같다. 출구조사에 비하면 조금 덜 나온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께서 윤석열을 심판해야 한다는 분명한 뜻을 잘 보여준 것 같다라며 정부 여당을 겨냥해
100석 넘겼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결코 지난 2년처럼 계속해서는 안 된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3년 어떻게 국정운영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경고하면서 이번 승리에 도취해서 오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국회의원이 됐다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겸손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할 적에 지금 깨어있는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겸손해야죠. 단 겸손하되 일은 똑부러지게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김부겸 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 승리 결과는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의 무능력, 무책임, 무비전을 심판해야 하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집권 여당도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총선 민의는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하라는 것이다. 윤석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1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더 큰 틀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야당 대표와 회담해야겠지요. 그런데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 무서워서 회담하겠습니까? 희박하다고 봐야겠지요. 이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각 총사퇴하는 척, 책임지는 척 할 뿐 이들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당선이 되자마자 조국 대표 사건을 3부에 배당을 했는데 이 주심 대법관이 다름 아닌 정경심 교수에게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에게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대법 판결에서 의원직 날려버리겠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민주의사들을 겨냥한 검찰의 칼도 계속 이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저들은 참패하는 척 할 뿐 지금 속으로는 아마도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무려 87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총선 전에 발표도 안 하고 오늘 발표를 한 겁니다. 이직하신 분들은 언제까지 이 정권이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걸 잘하고 있다고 응원하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어제 유시민 작가가 개표 방송 중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과 야당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대통령과 대통령을 따라다니는 소수 여당, 이 대결 구도로 2년간 점철돼 왔다. 야당이 정쟁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다. 야당의 역할이 그런 거니까. 근데 이 싸움은 앞으로 3년간 계속 지속된다고 본다. 선거 자체는 사상 유례없는 야당의 승리이자 여당의 가장 참혹한 패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이 상황에서 뭔가 바뀌려면 대통령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 야당을 대하는 자세, 국정에 임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해줘야 된다. 그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할 거라는 기대가 없다. 그래서 이 풍경이 앞으로 3년 동안 계속될 것이고 국회에서 보는 풍경도 법안을 야당이 의결하고 대통령이 거부하고 재의결해서 다시 부결되는 이런 사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정치의 미래도 매우 어두워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 걱정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200석이 안 된 것이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이죠. 그러나 기존의 수박들이 많았던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주당은 많이 다를 거라 봅니다. 윤석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을 했고 그를 압박하고 옥죄할 겁니다. 거기에 추미애 국회의장 또한 있지 않습니까? 지난 국회와는 다르게 22대 국회는 더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우리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많이 긁어줄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